다른 여자들과 다르다고 저를 좋아했던 유명한 남자를 대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TV와 기사에 나오는 꽤 유명한 사람에게 인스타로 연락이 와서 주고받았는데 상대방은 자기가 유명하고 잘 나가는 것을 알았고 제가 느끼기에 너무 싸가지 없어서 사귈 마음 없이 그 사람과 똑같이 대했었는데 그 모습에 반했다고 합니다. 다른 여자들은 다들 자기 비위를 맞추는데 너는 다르다고 그런 게 좋다고 해서 사귀었는데 그런 딱딱한 말투랑 철벽 치는 게 제 모습과 제 성격이 아니어서 사귀는 동안 힘들어서 헤어졌습니다. 그 후로 상대방이 전화나 톡으로 붙잡았지만 계속 거절을 했습니다. 헤어질 당시 제가 팔로우를 끊었고 가끔 제 스토리를 찾아봅니다. 이미 주변엔 아나운서들이나 이쁜 인플루언서들이 많은데 철벽치고 싸가지 없게 굴면서 저의 모습이 아닌데 다른 여자들과 차별성을 둬야 하는지 아니면 사귀면서 점점 저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외모가 꽤 예쁘신가 보네요. 유명인한테 먼저 DM을 받을 정도면. 근데 일단 현실부터 말씀드릴게요. 최악부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단 채찍부터 드리고 당근을 드릴게요.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될까? 최악의 상황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인스타 DM으로 연락이 왔다 그랬잖아요. 유명한 사람한테. 유명한 남자 뭐 배우인지 뭔지 뭐 유튜버인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본인한테만 DM을 안 했을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고요. 그리고 유명인들이 일반인을 꼬실 때 가장 많이 하는 멘트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일반인들은요, 그러니까 유명인들이 그 일반인이랑 사귈 때 일반적인 남성분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일반적인 여자들이 정말 무지성으로 유명한 남자가 좋다고 그러면 무지성으로 바로 사귈 줄 알거든요. 근데 분명히 그런 골빈 여자도 있지만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여자면요, 이런 남자가 나를 왜 좋아해? 이런 남자가 나를 좋아한다는 거는 나를 분명히 먹버를 하려고 하는 거야. 분명히 나를 그냥 잠깐 만나다가 헤어지려고 하는 거겠지. 우리는 애초에 사는 세계가 달라 라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똑똑한 여자들은 그런 남자가 들이댄다고 해가지고 함부로 몸 주고 막 마음 주고 이러지 않아요. 근데 그런 여자들의 그런 방어벽을 여자들은 그런 그러니까 명분을 줘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여자들한테. 그러니까 연애 고수들은 명분을 되게 잘 줘요, 여자한테. 그래서 그런 명분 중에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그런 거예요. 유명한 남자들이 야, 다른 여자들은 내 유명세라든지 내 이런 돈 같은 걸 보고 먼저 좋다고 난리를 치는데 나는 오히려 너가 이렇게 나를 먼저 좋다고 안 하는 게 나는 너의 그게 정말 매력인 것 같다. 나는 오히려 그래서 너가 더 좋다 라는 게 18번 멘트입니다, 진짜로. 아니, 이게 너무 전형적인 그거라서 정말로. 그러니까 이게 이 여자를 꼬시려면 이 남자도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명분이 있어야 돼. 여자 입장에서도 이제 물음표가 드는 거야. 주변에 막 아나운서도 있고 연예인들도 있고 막 이런데 왜 나한테 들이대는지 모르겠잖아. 근데 남자는 한번 너무 상처를 주는. 근데 분명히 이 남성분이 정말 진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어요. 진심으로 이런 말씀을 드렸을 수도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분명히 배제하지 못하겠지만 이건 근데 너무 전형적인 이 유명한 남자들의 멘트여가지고 18번 멘트예요. 이거 단골 멘트입니다, 진짜로. 여자가 왜 다른 예쁜 아나운서들 두고 왜 그런 예쁜 연예인들 두고 왜 나야? 이러잖아? 그럼 난 골빈 여자들 싫어. 너처럼 내 이런 배경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나라는 사람을 그냥 있는 그대로 대해주고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는 네 모습이 정말 나는 다른 여자들이랑 다르게 다가왔다. 이런 식의 멘트가 거의 국룰이에요, 국룰. 거의 그냥 유명한 남자들 사이에 그 연애 비전서가 있다면 거기 첫 장에 쓰여있는 약간 그런 수준의 내용이어가지고 약간 다른 여자들은 자기 비위를 맞춰주는데 너는 다르다고 그런 게 좋다고 해서 사귀었다 라고 하시는데 다 이렇게 사깁니다. 다 이렇게 사귀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인지를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남성분이 진짜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을 경우도 배제는 할 수가 없어요. 남성분이 자꾸 이제 본인의 스토리도 보고 막 이런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좋다는 그런 가능성도 당연히 있을 수는 있는데 일단은 뭐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라는 게 이 질문의 결국에는 요지잖아요. 그리고 철벽치고 싸가지 없게 구는 게 본인의 모습이 아닌데 다른 여자들과 차별성을 계속 둬야 되는 건지가 궁금하다고 하시잖아요. 여기 이 내용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철벽치고 싸가지 없게 구는 거는 본인의 철벽을 남자가 없애기 위해서 그 명분을 제시를 했던 거예요. 왜 나를 좋아하지라는 그 물음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해소시켜 주려고 이 말을 했을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저는 한 70% 이상이라고 봐요. 보통 이게 기본적인 그 일반인을 꼬시는 루틴이 그냥 기본적으로 제가 그렇다고 막 일반인을 많이 꼬셔봤다는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제 주변 친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일반인 킬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무튼간에 이거는 약간 국룰식으로 내려오는 루틴 같은 건데, 그래서 그냥 뭐 본인의 성격, 이 남성분이 본인한테 실제로 엄청나게 빠졌다는 게 이게 확신이 된다면은 실제 본인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어떤 남자가 진짜로 사랑에 빠졌는데 계속 철벽치고 그러는 걸 좋아하는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정말 해맑게 대하고 리액션도 좋고 이런 거를 훨씬 더 좋아하죠, 진짜 사랑에 빠졌다면은.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람들은 어떤 여자들을 좋아하는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시는데, 그런 거 없어요. 모든 남자는 다 똑같습니다. 유명한 여자라고 해가지고 좋아하는 남성상이 특별할까요? 그러지 않아요. 그냥 마음 가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자가 목수 또는 상하차 등 힘쓰는 남초 직장이나 알바에서 일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궁금합니다. 힘을 써야 할 때 대부분 배려를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감사하기도 하면서 죄송스럽더라고요. 저도 제 분량은 열심히 잘하는데 괜히 피해를 끼치는 게 아닌가 해서요. 굉장히 마인드가 훌륭하신 여성분이네요. 역시 저를 구독하시는 여성분들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다들 개념녀들이야. 그리고 저를 구독하는 여성분들은 기본적으로 멘탈이 어느 정도 타고났어. 왜냐면 제가 직설적으로 말할 때는 아예 그냥 팩폭을 꽂아버리는데, 이거를 버틸 정도의 여자면은 진짜 저는 막 결혼생활 같은 거라든지 뭐 이런 것도 다 잘할 거라고 봅니다, 진짜. 그래서 저는 추후에 진짜 제 팬미팅은 안 하더라도 제 구독자분들을 이렇게 모아가지고 미팅 한번 시켜줄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저출산 시대에.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서 다들 열심히 제 구독자분들, 미혼 남녀분들 자기계발 열심히 하시길 바래요. 근데 당연히 이것도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려요. 어느 정도 급을 맞춰서 저는 해드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막 자기가 이 정도 아래급에 있는데 여기를 나오고 싶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막 이성님 저 멤버십 구독한 지 24개월 됐어요, 저는 최우선적으로 했어요, 이런 거 안 됩니다. 아무튼 간에 내가 이거 질문을 대답을 안 하고 지금 마탱이가 갔네. 아무튼 간에 지금 남초 직장에서 남자들이 힘을 쓰는 거에 대해서 배려를 해주고 막 이러다 보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하다는데, 이럴 때는요 그냥 근데 솔직히 남초 직장은 홍일점 하나 있는 것만으로 해도 할 거는 솔직히 다 한 거야. 솔직히 기운이 엄청나. 남자들이 그 홍일점이 너무 감사해요 막 하면서 되게 웃으면서 밝게 이렇게 에너지만 화사하게 해도,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그 남초직장 특징이 뭐라고 했었냐면은, 남초직장 특징은 냄새가 납니다. 다 진짜 남자들이 맨날 씻고 와도 쾌쾌한 냄새가 나. 쾌쾌한 호레비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여자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 쾌쾌한 남초직장에 여자 한 명이 들어오는 순간 그 쾌쾌한 모든 냄새가 사라져. 난 이게 정말 신기한, 정말 생명의 신비 같아. 이게 여자들이 막 특별히 막 향수를 막 엄청 진하게 뿌리는 게 아니더라도 그 여자가 옴으로 인해서 약간 그 여자의 화장품 냄새? 머릿결? 그 향으로 인해서 어떤 그 남자들의 그 호레비 냄새가 상쇄가 돼요. 되게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져. 그래서 여자는 일단 약간 그런 거지. 옛날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액바지 무녀 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액바지라고 하면 약간 이상하긴 한데 약간 아무튼 간에 그 혼자 남초 직장에 있는 자체만으로 할 거는 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리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서 남자들이 뭔가를 도와줄 때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다 같이 월급 받는 처지에 괜히 막 음료수 같은 거 뽑아주고 이러지 마시고요. 특히 또 남초 직장 특징, 남초 직장이라는 건 보통 이과 계열인 경우도 많고, 보통 이제 그 남초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연애 고자들이에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그 남자들 특징이 뭐냐면 되게 정말로 고마워가지고, 정말 우리 큰아빠 같아가지고 그 음료수 같은 거 하나 뽑아주잖아요. 그날부터 사랑에 빠집니다. 그날부터 손자 손녀 이름 다 정해놓고 진짜 막 프로포즈 준비하기 시작해. 나이 차이 막 15살을 나는데도 이 여자가 나를 좋아할 줄은 몰랐는데 이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까지 호감 표현을 하는 거 보면은 나도 어른이 된 입장에서 어느 정도 맞장구를 쳐줘야겠지 하면서 갑자기 자기 혼자서 연애를 시작해. 막 이 여자가 나한테 느낌표를 줬다고. 저도 그거 봤거든요. 그 방수 그분 나오신 거 봤거든요. 아무튼 간에 그래서 남초 직장이라고 해가지고 괜히 막 고맙다고 해가지고 음료수 같은 거 함부로 주거나 막 이런 거 막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오해 안 생기게 감사합니다 그냥 밝게 인사 정도만 하세요. 솔직히 밝게 인사도 좀 위험하긴 하거든요. 밝게 인사만 해도 저 여자 왜 나한테 이렇게 밝게 인사를 해? 저 김대리한테는 이렇게 밝게 인사 안 하는 것 같은데? 저거는 확실한 호감 표시인데? 나한테 지금 느낌표를 줬는데? 약간 이렇게 갈 수가 있긴 한데 어쩔 수 없어. 그래도 인간적으로 도리는 해야 되잖아. 내가 도움을 받았으면 감사하다고 정말 진심으로 인사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막 그렇게 막 남자들이 도와주는 거를 가지고 남자한테 막 죄송한 느낌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특히 남초 직장에서는 남자들이 다 기분 좋게 해줍니다. 보통 기분 좋게 해주니까 그만큼 우리나라 남자들이 진짜 매너가 좋아요. 진짜 페미니스트들은 막 우리나라 남자들 막 한남충이다 막 이러는데, 우리나라들 같이 순하고 착한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막 남자들이 도와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죄책감 가지실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답입니다. 저희 와이프가 정답을 말하네요. 가져가라고 입구에 두래. 와 천재인데? 와 개현명한데 이거.
아니 내 와이프라서 그런 게 아니라 가져가라고 입구에. 와 개 깔끔하네. 야 이거 진짜 개념료로 모이면서 오해도 안 사는 방법이네. 아 그러니까 저희 와이프도 얼마나 그런 오해를 많이 받아봤으면 저런 생각을 하겠어. 아 개웃기네. 맞네, 저게 정답이네. 가져가라고 입구에 두세요. 너무 좋다. 내조 잘하는 와이프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라고 하시는데, 그러니까 내조를 와이프한테 바라는 거는 외벌이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외벌이도 아닌데 와이프한테 내조를 바라면 안 됩니다. 맞벌이면은요 집안일 딱딱 나눠가지고 완전히 절반씩 똑같이 하셔야 되고요. 근데 맞벌이여도 그거는 있어. 맞벌이여도 예를 들어서 남자가 돈을 1000만원씩 벌어. 근데 여자가 돈을 한 250 벌어. 근데 여자가 나도 일하니까 집안일 반반 해야 돼. 이거는 조금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좀 말이 안 되고, 특히나 남자가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자가 아 나는 일해야 된다고 해놓고 자기는 무슨 자아실현 할 거라면 어쩌고저쩌고 가지고 자기는 250 벌면서 남자는 1000만원씩 버는데 생활비를 그렇다고 똑같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남자가 훨씬 생활비를 더 많이 되는데 반반씩 하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근데 돈을 비슷비슷하게 벌어. 비슷비슷하게 버는 상태에서 맞벌이면은 모든 집안일 다 정확하게 나눠서 반반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남자가 여자한테 내조를 바라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근데 이 질문자분은 뭐 외벌이라는 가정하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외벌이라는 가정하에 내조라는 거는 뭐 다른 거 없어요. 막 정해진 건 없습니다. 정해진 건 없이 남자가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내조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집에서 뭐 밥 때 되면은 밥 제때 나오고, 아침에 나가기 전에 밥도 차려져 있고, 저녁에 들어오면은 따뜻한 밥 차려져 있고, 그게 뭐 밀키트건 뭐건 상관은 없어. 일단 먹을 수 있는 건 해놔야 돼. 그리고 집에서 뭐가 고장났어, 집이 뭐 보일러 같은 게 고장났어. 그럼 보일러 같은 거 전화해가지고 와이프가 부르고, 그런 것들이 다 내조죠. 그러니까 정말로 남편이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온전히 일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하는 게 내조죠. 근데 이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외벌이일 경우입니다. 외벌이일 경우. 그쵸, 원딜과 서폿의 관계죠. 원딜이 CS를 안정적으로 CS만 집중해서 먹을 수 있도록 서포터는 그냥 견제하면서 이렇게 잘 서폿을 해줘야 되죠. 우리 집이네요. 크크크. 저희 집 외벌이인데 남편은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저희 집 룰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아니 근데 그만큼 또 남편분이 잘해주시겠죠. 그렇다고 집에서 막 폭군처럼 하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이게 남편분들도 아내가 내조를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아내가 내조를 한다고 하면은 집안일에 대해서는 남편이 아무것도 터치를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도 와이프가 집안일을 다 하는데요, 저는 이제 결혼하고 한 번도, 뭐 이거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일이기는 한데, 저는 결혼하고 세탁기를 돌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제 빨래도 걷어본 적도 없고, 이제 가끔 청소기도 제가 한 번도 돌려본 적이 없네, 생각해보니까.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런 입장이에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능력이 되니까 차라리 저는 가정부 아주머니를 부르자는 입장이에요. 저는 나도 집안일 하기 싫고 여보도 그냥 쉬고 싶으면 쉬어라 하는데, 이제 저희 와이프는 남이 그런 걸 손대는 게 싫대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직접 한다고 해가지고 아 그러면은 그럼 여보가 해라, 나는 안 할 거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대안책을 줬어. 대안책을 이미 줬는데 와이프가 직접 하고 싶다니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거니까 한다는 건데, 제가 항상 신경 쓰는 거는 뭐냐면은 주는 대로 닥치고 먹어야 되고, 일단은 주는 대로 닥치고 먹어야 되고, 그리고 뭐 식기 같은 거를 어떻게 배치를 해놓다는지, 어떻게 냉장고 같은 정리라든지 이런 거를 내가 손을 안 대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거기 터치를 하면 안 돼. 내가 조금 마음에 안 들어도. 와이프가 이번에 산 뭐 그릇 같은 게 내 스타일이 좀 아니야. 그래도 그거는 그냥 주방의 대통령은 와이프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거기 맡겨놓은 거야. 거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와이프의 모든 걸 다 따라야 되는 거야. 내가 괜히 막 그런 거 갖다가 태클 걸고 이러면은 이게 괜히 집안일 하는 사람 그 자존감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하는 사람은 그냥 일에만 집중을 하고, 집안일 하는 사람한테 이제 가타부타 말하는 거는 저는 조금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이건 저만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반찬 투정이라는 게 내가 먹고 싶은 거를 말할 수는 있죠. 저희 와이프도 이제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항상 말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먹고 싶은 거를 해줬는데 약간 이제 내 입맛에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맛있게 먹고 나서, 맛있게 두 그릇 먹고 나서 다음에는 조금만 더 달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다, 간을 세게 하면 더 맛있을 것 같다, 요 정도로 말을 해야지, 뭐 한 숟갈을 뜨고 나서 아씨 내 스타일 아니잖아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서로가 이렇게 결혼 생활을 할 때는 배려를 해주는 게 결국엔 중요한 것 같아요. 리섬님, 저는 이미 결혼을 한 20대 후반 여자인데 리섬님 강의 들어도 도움이 될까요? 아니요, 굳이 뭐 들으실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막 이렇게 막 결혼 신기하게 유부녀분들이 제 채널을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남편이랑 사이 좋아지려면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시는데, 남편이랑 사이 좋아지려면은, 그리고 남편한테 결혼하거나 더 사랑을 받고 싶다 뭐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냥 남자는 이제 현실적인 부분에서 결혼을 했어도 어느 정도 외모 관리가 당연히 와이프가 돼야 되겠죠. 어느 정도 돼야 되고, 그거는 됐다는 전제하에 그냥 우리 남편 짱이다라고 해주면 돼요. 우리 남편 짱이다라고 해주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남자의 개인적인 시간을 좀 보장을 해줘야 돼요. 여자들은 남자가 일하다가 쉴 때는 그러면 나랑 놀아야 될 거 아니냐, 아니면은 뭐 애 같이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막 얘기를 하는데, 남자는 혼자서 좀 부교감 신경을 조금 활성화를 해야지 그게 힐링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그거를 이해를 못해요. 여자들은 보통 친구들이랑 막 수다 떨고, 내가 사랑하는 남편이랑 막 수다 떨면서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하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기준에서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 남편은 왜 나한테 와서 이주알고주알 얘기를 안 할까, 왜 혼자서 쉬려고 그럴까, 왜 혼자 게임하려고 그러고, 왜 혼자 낚시를 다니고, 왜 그러는 건지 막 서운해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그게 사랑하지 않고 그래서가 아니라 그냥 정말 그 가만히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진짜 게임하게 가만히 놔두기만 해도 진짜 상위 한 30% 여자야. 그게 진짜 사랑이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 거죠. 뭐 가정적이지 못하다 막 이런 거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 거예요. 남자는 그러면서 그냥 힐링을 하는 거라서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면 좋죠. 근데 그런 부분을 정말 이해 안 해주면 남자들이 진짜 숨이 막히는 겁니다. 숨이 막혀가지고 괜히 퇴근하고 지하 주차장에서 안 올라오고, 얼마나 불쌍해요. 남자들이 집에 와도 쉴 데가 없어가지고 퇴근하고 자기 차 안에서 그 야구 보면서 쉰대잖아. 그게 얼마나 불쌍해. 그래서 남자들의 로망이 서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서재에서 혼자만의 시간을 좀 보내고 싶어가지고. 오히려 남자가 혼자 시간을 못 보내고 항상 막 둘이 막 붙어 있어야 되고, 이게 정말 더 위험한 남자라고 저는 보거든요. 남성성이 없고 그냥 막 되게 여성성이 강한 남자들이 그런 경향을 좀 보이는데, 남자들 사이에서도 왕따 당합니다. 그딴 식으로 친구들 피곤하게 굴면. 맞아요. 돈 쓰는 취미 아니면 그냥 놔두기만 해도 돼요. 그리고 막 너무 막 온라인에서 너무 개쓰레기 같은, 이건 남자 여자 똑같아요. 남자 여자 다 이제 방송이나 이런 데서 보면, 유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은 다들 자극적으로 조회수나 시청률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정말 개쓰레기 같은 남성 여성 이런 거를, 극단적인 사례들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인 남자들 막 엇나가 봤자 막 이케야 막 친구들이랑 뭐 와이프가 피지 말라는 담배 피고 막 이 정도지, 무슨 막 어마어마한 거를 막 하고 다니지 않아요. 막 허짓거리 하고 다니고 그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막 이렇게 남자들이 막 놔두면 바람 필 것 같고 이러잖아요. 바람 피는 유부남도요, 정말 상위권 유부남들이나 바람을 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의 남편들이 바람을 피고 싶어도 그거는 자기들의 그런 거지, 막 이게 그것도 상대방도 자기를 좋아해야지 바람도 필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대부분은 배 나온 아저씨들이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합니다. 한번 바람핀 바람둥이가 정말 자신의 이상형을 만나 정착할 수 있나요? 저는 개인적인 리섭님의 견해가 정말 궁금합니다. 바람을 피는 심리도 궁금하고요. 영화나 드라마에 자주 쓰이는 소재이기도 한데,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면 또 한 번 바람둥이는 영원한 바람둥이다 라는 말도 있고요. 한 번 바람핀 바람둥이는 또 바람을 핀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죠. 왜냐면 이거는 도덕성의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진 그런 도덕적인 레벨에 대한 문제라서 딱히 길게 말할 게 없네요. 한 번 핀 사람은 또 핀다고 봐야 됩니다. 한번 여자 얼굴에 손찌검한 남자는 또 때린다고 봐야 되고요. 이상형을 만나서 바람을 안 필 사람일 거였으면요, 이상형을 안 만났더라도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헤어지고 다른 여자를 만나지, 사귀는 상태로 다른 여자를 만나지는 않아요. 보통 여자 잘 만나는 남자는 바람 많이 핍니다 라고 하시는데, 바람의 기준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바람의 기준, 예를 들어서 업소를 다니는 남자 많은 건 제가 인정할게요. 업소 다니는 남자 많은 거 제가 인정합니다. 능력 되고 뭐 저거 되고 하면은 업소는 많이 다녀요. 근데 저는 진짜 바람을 말하는 겁니다. 진짜 다른 여자랑도 사랑을 하는 남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술자리에 가면 n분의 1을 하는 문화가 있습니다. 저는 술을 안 마시는 입장이라 솔직히 그럴 때마다 너무 돈이 아까운데요. 이런 경우에 대해서 리섭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술을 안 마시는 사람도 그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n분의 1을 하는 게 옳다고 보시나요? 라고 하시는데, 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는 일단은 술을 좋아하는 사람인데, 일단 제 나이에는 n분의 1이라는 문화가 거의 없어요. 이제 거의 누가 오늘은 네가 사, 오늘은 네가 사, 약간 이런 문화긴 한데, 이제 저도 20대 때를 떠올려 보면은 술을 안 마신 사람도 n분의 1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중요한 건 소주 한정.
여기서 갑자기 맥주 이상으로 넘어간다 하면은 술을 안 마신 사람은 돈을 내면 약간 부담이 많이 되는 거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소주 정도면은 어차피 그 분위기를 같이 즐기고 같이 논 거기 때문에 그 분위기에 맞춰서 돈을 같이 낸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들 술 마시는 만큼 또 탄산 마시세요. 탄산 마시시고 제로콜라 마시시고. 근데 맥주는 솔직히 가격이 좀 빡세지기는 하죠. 제가 20대 초반이라는 가정하에 20대 초반에 돈이 진짜 너무 없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중요한 건 그거예요. 깔끔하게 가려면은 그냥 술자리에서 돈 내기 싫으면은 술자리를 안 가는 게 맞죠. 사실은 죄송하지만 이 질문자분은 이런 대답을 원치 않으셨을 텐데 안 가는 게 서로가 속이 편합니다.